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기업 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서 전세 난민을 만들었고,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한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을 때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미 저희가 정책을 발표한 것도 있고 지금 개선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 좀 더 개선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불살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도박 빚쟁이이고 자진월북하려다 죽었다면서 나라의 배신자로 몰았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너 죽을래?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로부터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장은 이미 7,27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이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고 계십니까? 총리실에서 그 부분, 그 태양광 문제, 또 우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를 해서 점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요 최근에 보면 또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시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작 사건이라고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사실을 밝히고 적절한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9월 7일 소위 김건희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아까 서영교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를 하고 또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 이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비 대납 의혹 등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적절한 당국이, 또 적절한 기관이 그 문제를 살피고 또 조사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검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처리 과정에 따른 결과를 준수하는 것,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국가,
아닙니까,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이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또 충분히 공정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쪽으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바르게 세워내는 일,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실행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아주 중심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의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 우리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거, 그리고 국가를 생산성이 높은 국가로 하는 거. 바로 이 생산성이 높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체제가, 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되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통합과 협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투명성과 부패의 척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세계의 제7대, 6대 이러한 그 국가로서 발전하는 데에는 굉장한 그 장애물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는 자유선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가의 철학이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면 개개인은 창의력과 자립심을 잃게 됩니다.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노예적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과 통제가 심하고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철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 혁신과 창조의 정신이 발휘되고 비약적 경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거기에 사회적인 연대 이거를 저희가 이런 자유와 책임과 이런 그 하나의 중요한 가치와 함께 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았고 세입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늘리고 가격을 억누르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이들 국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의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어야 임대차 시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그 부동산 관련 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부동산법이 지향하는 정책의 목적, 방향, 의도 저는 그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의도하고 또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법론으로 이 문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총리님, 문제가 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러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는 임차인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는 가격 통제를 위한 그런 제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은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기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가격의 오르내림이라는 시장의 변동성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 전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방법이 좀 당초에 추구했던 목적, 의도에 좀 다르게 작동을 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1,000조 원이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이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께서? 우선 재정에 관해서는 새로운 정부는 그러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모든 경제정책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의 좀 안보를 위한 이런 억지력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국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속 가능한 그러한 올바른 국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조금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참아야 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한 정책을 새로운 정부는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워크숍이 있었죠, 그죠? 네. 그때 모이셨던 분들이 이 한방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셨나요? 우리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윤석열 정부의 한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글쎄요, 농담식으로 그런 걸 내자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아주 굉장히 유행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중요한 거는 국가의 전체의 정책의 체제가 지속 가능하고 또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투명하게 만들고 또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를 튼튼하게 안보적으로 지탱하고 하는 이런 정책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내자로 표현하는 게 꼭 중요하냐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